박사님,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왜 이제 아파트도 투자 대상이는데 뭐 상가나 뭐 건물, 뭐 땅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자도 갚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만 선호할까요? 그렇죠. 지금 뭐 토지나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뭐 네, 네, 상가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네, 그거 왜 안 떨어질까요? 예,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표는 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지표가 예, 없어요? 가격 지표가 네, 아파트처럼 동일성 같은 단지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0가구, 200가구, 300가구는 가격을 산출해 낼 수 있잖아요. 거래량을 보면은. 네. 근데 단독주택이나 꼬마 빌딩이나 토지는 다 틀려요. 어떤 게 5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아,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 지역도 있고 평수도 상종 일반 다르고. 지역 다 아, 틀리기 때문에 네. 저게 저렇게 팔렸다고 그래 1억에 팔렸다고 그래서 이 옆집도 1억이라는 게 이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통일적으로 네.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공부를 하고 권리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주변 시세를 개별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토지 뭐 건물 꼬마 빌딩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을 사면 거기에 거주할 수 있어요? 주식은 이제 거주할 수 없죠. 예금 들어놓으면 거주할 수 있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주택이라는 거는 거주도 할 수도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 변동에 의해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심리자산. 주거 플러스 자본 수익 이 두 가지 또 뭐 여기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선호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또 생기는데 왜 아파트는 선호하는데 고급 빌라, 뭐 주택 뭐 이런 거에는 왜 아파트에 비해 그쵸, 관심이 들어요. 네네네. 그거는 바로 환가성 때문에 그래요. 환가성이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면은 내가 현금으로 바꾸고 싶을 때, 처분할 때 잘 팔리는 물건이 뭐냐? 그게 아파트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 많이 그래서- 선호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주택이나 빌라는 선호하지를 않아요. 떨어지죠. 선호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집을 팔고 이사 가려면은 잘 안 팔려. 이사 가는 시점을 놓칠 수 있어. 내가 그 집을 팔아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된다면 아파트의 이제 선호도가 떨어질까요? 아파트는 일단은 편리성이 좋잖아요. 네. 편리성이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 요즘 뭐 잘 갖춰져 있고 커뮤니티 시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커뮤니티 시설 보면은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아, 그런 게 뭐 아파트에 독서실도 있어요? 있고 뭐 다 있죠. 그 사우나도 있고 뭐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입주민들 편리성이 엄청 좋죠. 그래서 일반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보다는 이런 데를 이제 선호하는 거죠.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죠.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 무주택이시라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매수해야죠. 항상 오늘이 내 집 마련하는 최고의 시기라고 저는 봐요. 아, 그러니까 오늘이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난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럴 때 떨어지는 거 사면 안 되고 안 떨어지는 거 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 하면은 뭐 저한테 또 욕 엄청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본인의 주관입니다, 이거. 네. 본인의 주관이. 안 떨어지는 아파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볼 때는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별성, 입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입지 개별성이요? 그럼 네. 뭐 어떤 뭐 지하철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중산층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교육 환경이에요. 교육 환경. 네,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네. 또 주변에 학원가 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 좋죠. 학원가 얘기하셨는데 뭐 또 다른 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포인트들이 3개 정도가 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편의시설 되게 중요해요. 편의시설.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네네. 뭐 정말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 아니라 뭐 LG25 이런 게 편의점. 아니라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병원이 네. 그렇게 중요한가요? 되게 중요하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복합 문화 시설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대형 마트, 마트. 백화점, 아. 네, 또 문화 시설, 도서관, 공공 도서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으면은 되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변에 있어주면은 되게 좋고요. 되게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소방서랑 경찰서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네. 것도 중요한가요? 있으면 좋은데 나쁘지는 않죠.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이니까. 네네. 근데 그게 그런 소방시설이나 경찰서가 네. 다른 거에 우선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교육 환경이 네네. 중요하고요. 두 네. 번째는 이런 편의시설 중요하고요. 세 네. 번째는 이제 교통 환경, 지하철, 교통환경. 역세권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하철이 뭐 서울 시내의 수도권에 거의 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2개 이상 된 역세권은 특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지하철이 네. 뭐 2호선, 3호선이 교차한다든가 네. 뭐 5호선, 7호선이 교차한다든가 네. 이런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3개가 교차하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뭐 지하철이 가장 많이 교차하는 지역이 왕십리잖아요. 왕십리가 가장 많이 교차하나요? 지하철 많이 교차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또 서울역도 뭐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교통 환경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통 환경도 좋아야 되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교육 네. 환경도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지만 네. 그 지역의 집값이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네. 자연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아. 아파트 주변에 네. 뭐 한강 둔치라든가 네. 양재천이라든가 아.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네.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되게 중요해요. 그 주변에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네. 환가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그래서 용산공원 아시죠? 네, 네, 알고 용산공원 있어요.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처럼 공원의 가치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 저 아파트 살 수 있겠죠 조만간? 사야죠. 조만간이 아니라 네. 오늘이 제일 싼 날이에요. 그럼 오늘요 열심히 네. 일해서 한번 아파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네.